인사말 및 환영합니다. 서울에 계시든 부산에 계시든 전주에서 한복의 풍부한 전통을 즐기시든 이 화면 너머에서 모두 화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아직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한국의 7가지 전설을 공유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전설들이 우리를 특징짓는 틀림없는 민속만큼이나 매혹적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방의 은은한 불빛 아래 한국 설화의 인프라 월드의 어두운 구석을 통과하는 이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검은 개의 전설. 평화로운 경상북도 안동마을에 흉악한 외모와 배신적인 성격을 지닌 남자가 있었는데 여자를 무자비하게 괴롭히고 이웃의 농작물을 망쳐놓았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들의 부정직한 행위로 인해 고통을 겪었지만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끊임없는 불평등에 지친 주민들은 힘을 모아 철저한 수색 끝에 그를 지역사회에서 추방했고 그리하여 그는 주민들의 눈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무시무시한 전개를 준비했다. 어느 날 분주한 중앙시장에서 물건을 가득 담은 가방을 들고 돌아오던 아주머니가 특이하게 생긴 개 한 마리와 마주쳤습니다. 비록 동물은 짖지는 않았지만 그 꿰뚫는 눈과 날카로운 이빨은 그녀에게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을 불러일으켰고 그녀는 그녀가 따라왔던 것과 같은 길을 따라 물러나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을 다시 만났을 때 그녀는 흐느끼며 이상한 만남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전형적인 어린 시절의 순진함을 지닌 소녀는 동물이 배고프다고 상상하면서 짐승을 진정시키기 위해 빵 한 조각이나 음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아들의 조언에 감동받은 여자는 조심스럽게 개에게 다가가 빵 한 조각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연민의 몸짓처럼 보였던 것이 악몽으로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돌진한 그 동물은 그녀에게 돌진했고 불쌍한 여인이 반응할 틈도 없이 그녀의 손을 빼앗아 그녀를 데리고 갔지만 그녀는 떨리는 팔로 자신을 방어하려고 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개는 이빨 사이에 손을 끼운 채 재빨리 도망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농부들이 들판에서 오랜 시간 일한 뒤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같은 개를 다시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이나 동물을 길들이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힌 일부 사람들은 동물을 쓰다듬으려고 다가갔지만 얼음 같은 눈빛과 위협적인 이빨에 직면했습니다. 그 존재를 피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그가 마치 운명의 징표가 그의 살에 새겨져 있는 것처럼 무심코 그들 중 한 명을 덮쳐 그의 다리를 물고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상황은 빠르게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개는 자신의 길을 건너는 사람만 공격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마을 전체에 공포를 퍼뜨리고 집에 침입하여 발견한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자비 없이 소지품을 파괴했습니다. 한 번은 그 동물이 작은 시장 가판대를 파괴하는 것을 목격한 한 남자가 필사적인 용기에 휩싸여 막대기를 잡고 그 동물과 맞서려고 다가갔습니다. 그는 개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반복해서 그를 때렸습니다. 군중은 드디어 괴물이 쓰러졌다고 믿고 그 광경을 구경하기 위해 모였다. 그러나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던 순간 개는 갑자기 뒷다리로 일어서더니 무시무시한 광경을 보이며 느리고 불안한 움직임으로 자신의 피부를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사람들의 눈앞에서 그 동물은 갑자기 기괴하게 얼굴이 일그러진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 사람은 몇 년 전에 공포를 심어 공동체에서 추방되었던 사람과 동일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악명 높은 개인은 처벌을 피하고 범죄를 영속시키기 위해 그 변태로 변신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자신이 불러일으킨 공포에 압도된 존재는 절망에 빠져 어둠 속으로 사라져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폭포의 외로운 여인. 자연의 풍요로움이 그대로 드러나는 제주도 깊은 곳에는 수정처럼 맑은 물뿐 아니라 그의 수반되는 유란함으로 유명한 정방폭포가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해질녘에 유령의 존재가 목욕을 위해 폭포에 접근함으로 가장 현명한 일은 그 길을 건너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여름 오후 젊은 친구들은 웃음과 게임 속에서 상쾌함과 재미를 찾아 폭포로 모험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황혼이 여전히 지평선을 주황색으로 물들이고 날씨가 기분 좋게 온화한 동안 그들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며 몇 시간 더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멀리서 폭포 가장자리로 다가오는 한 여성의 외로운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외모는 눈부시면서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로브를 벗은 그녀의 날씬한 몸매는 희미한 밤의 빛 속에서 도드라져 보였고, 그녀의 긴 검은 머리카락은 그녀의 창백한 피부에 그림자처럼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흥미와 호기심에 사로잡힌 젊은이들은 발견되지 않기 위해 바위와 울창한 초목 사이에 숨어서 그 수수께끼의 임무를 멀리서 관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여성이 폭포로 형성된 천연 웅덩이 쪽으로 다가가자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그들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면의 무엇인가는 그곳이 일반적으로 전달하는 평화와 어긋나지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젊은이 중 한 명이 대담함과 긴장감이 뒤섞인 신비한 인물을 칭찬하자 분위기는 더욱 긴장되었습니다. 그녀가 대답하려고 몸을 돌렸을 때 그 여자는 그들을 겁에 질려버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완전히 무표정했고 감정을 정의하는 어떤 특징도 없었기 때문에 그룹의 공포가 증가했습니다. 환희의 순간, 유령은 날카롭고 황폐한 비명을 질렀고 그 비명은 어둠을 뚫고 울려 퍼져 모두를 도망치게 만들었습니다. 탈출의 혼란 속에서 일부는 비틀거리며 넘어졌지만 여성의 모습은 마치 자신이 야기한 공포를 인식하지 못한 듯 폭포수 속에 꼼짝도 하지 않은 채 떠 있었다. 그 운명적인 날 이후로 외로운 여인의 길을 건너는 사람들은 이상한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들은 병에 걸리고 식욕을 잃고 잠들 때 악몽과 열이 나는 환각에 시달립니다. 악을 완화하기 위해 발견된 유일한 해결책은 그 유령의 존재와 접촉한 불행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정화의식을 수행하는 지역 무당의 의식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3. 간멘 전통과 옛 이야기가 가득한 도시 전주의 달밤, 간멘으로 알려진 수수께끼의 인물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신비한 존재는 여성들을 유혹하려는 의도로 자갈기를 배회하며 그들과 함께 일하는 대가로 부와 보석을 약속한다고 합니다. 고대 한국 귀족의 상징인 전통 간모자인 그의 배지는 그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며 놀랍게도 그의 모습은 그가 자신을 소개하는 여성의 출신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원자가 서울의 우아한 동네 출신에 세련된 여성일 때 간매는 흠잡을 데 없는 양복을 차려입고 귀족적인 매너를 보여주는 세련된 신사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여자가 시골 출신이라면 그는 전통 한복을 입고 소박한 힘을 자랑하는 건장한 농부로 변신한다. 그리고 선택된 사람이 조상의 관습을 보존하는 공동체, 아마도 산속에 고립된 마을 출신일 수도 있음. 출신이라면 그는 자신을 지역 귀족으로 표현하고 자랑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항상 그의 상징적인 갓을 머리에 얹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재다능함 덕분에 그는 수많은 여성들을 정복할 수 있었고 거부할 수 없는 유혹자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매력적인 모습 뒤에는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로잡히면 게트 많은 그를 좁은 거리를 통해 도시와 접해 있는 인상적인 동굴로 인도합니다. 그곳, 종유석이 가득한 밀실공포적인 환경 속에서 희망은 사라지고 여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그들의 목소리의 메아리가 그들의 운명의 영원함을 목격한 것처럼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애도의 속삭임을 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치명적인 매력을 지닌 간매는 그의 수수께끼 같은 눈빛에 유혹된 여성들에게 사랑 이야기를 무자비한 악몽으로 바꾸어 놓았다. 4. 청주의 유령저택. 충청북도 내륙 주민들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전설 가운데 청주기가에 대한 수수께끼의 이야기가 눈에 띈다. 그 장소가 불러일으키는 공포 때문에 지방 당국조차도 그 주제를 감히 언급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주민들의 신고에 따르면 오후 5시부터 저택의 당당한 입구는 암울한 분위기로 변해 아무리 용감한 사람이라도 접근을 기피하게 된다고 한다. 이 신비한 거주지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둘러싼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작품은 1910년을 배경으로 한 잔인하고 무자비한 남자가 직원들을 학대하고 부스러기 대신 열심히 일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불의에 지친 노동자들은 도시 여행을 다녀온 상사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당시 이미 의심을 불러일으켰던 차량, 직원들은 그에게 달려들었고 스스로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소지품을 빼앗으려고 했을 때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그 남자에게 지옥 같은 짐승의 꼬리와 비슷한 꼬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두려움이 너무 커서 공격자들은 도망쳐 그곳의 명성을 훼손하는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두 번째 버전은 두 명의 실크 생산 직원이 깊은 사랑에 빠져 결혼을 앞둔 비극적인 에피소드를 설명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결합을 하루 앞둔 날, 세 번째 직원이 신부 순이에게 잔혹행위를 저질렀다. 순이는 상상할 수 없는 굴욕을 당했다. 그 사악한 행위를 발견한 신랑은 걷잡을 수 없는 분노에 사로잡혀 마체테를 쥐고 분노에 찬 공격자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러나 곧 후회가 그를 사로잡았고 필사적인 행동으로 근처 나뭇가지에 목을 메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무단과 주술 행위로 현지에서 알려진 순이의 부모는 저택과 그 주민들에게 강력한 저주를 걸었습니다. 그 이후로 초자연적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통곡과 비명 소리가 벽을 통해 울려 퍼지고 입구 중 하나의 지옥으로 향하는 문이 열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희미한 빛 속에서 환영합니다. 사탄이라는 표시와 함께 5개 별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청주 저택의 어두운 운명은 영원히 봉인됐다. 5. 대구정신병원 대구정신병원을 둘러싸고 떠돌고 있는 이야기는 놀랍기도 하고 충격적이기도 하다. 모든 것은 똑같은 지루한 보도에 지치고 특이한 이야기에 목마른 젊은 기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그 기관에서 인간 존재의 가장 어두운 구석을 조사할 기회를 보았습니다. 단조로움을 깨기로 결심한 그는 상사를 설득하여 그 악명 높은 장소의 비밀을 탐험하게 했고 아내에게 자신의 진짜 목적지를 밝히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가 알려지지 않은 일로 그녀를 방해할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안 되는 소지품을 준비한 청년은 용기와 호기심으로 목적지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묵고 있던 호텔로 이동하던 중 그의 차가 갑자기 고장이 나면서 그를 황량한 길가에 내버려 두게 됐다. 그가 본 유일한 실루엣은 정신병원의 인상적인 구조뿐이었고 그 불길한 모습은 밤을 더욱 어둡게 만들었다. 그의 본능은 그러한 장소를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지만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는 더 가까이 다가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차량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던 중 청년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인 버스가 다가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손을 흔들고 경적을 울렸지만 차량은 그의 간청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강렬하고 눈부신 하얀 빛이 그를 감싸고 눈 깜짝할 사이에 그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가 깨어났을 때 그는 자신이 정신병원의 인상적인 정면 앞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친절하고 자상해 보이는 의사가 그에게 다가와 그 어두운 방에서 밤을 보내도록 권유하면서 그가 그곳에서 안전할 것이라고 보장했습니다. 여전히 놀란 청년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공포를 상상도 못한 채 초대를 받아들였습니다. 밤에는 침묵을 가르는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복도를 울려 퍼지며 기자의 심장을 격렬하게 뛰게 만들었다. 전문적인 호기심과 미스터리를 풀고 싶은 욕구에 이끌려 그는 자신의 안전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조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건물을 떠나려고 했을 때 모든 문이 이상하게도 저절로 잠겨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신고인은 탈출구를 찾으려 애썼으나 의사는 안심시키는 목소리로 좀 더 머물자고 설득하며 정신병원의 비밀을 밝혀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다음날 새벽에는 더욱 괴로움이 찾아왔습니다. 끊임없는 비명과 고통의 신음소리, 불안한 소리가 구석구석을 뒤덮었습니다. 뭔가 심각하게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확신한 청년은 다시 탈출을 시도했지만 그의 노력은 허사였습니다. 그는 암실로 옮겨졌고 그곳에서는 무자비하게 강렬한 전기 방전이 그의 뇌에 직접 가해졌습니다. 이 고문은 그를 미치기 직전까지 몰아갔고 2주 동안 정신착란 상태에 빠졌습니다. 마침내 그가 어느 정도 명쾌함을 되찾았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전화를 받았을 때 그녀는 아이러니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장난치지 마세요. 당신은 2주 전에 죽었어요. 그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더욱 설상가상으로 그를 환영했던 그 의사가 다가와서 소름 끼칠 정도로 냉담하게 그곳은 그의 마지막 집, 즉 그를 영원히 가두게 될 연옥일 뿐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하여 젊은 기자는 영원히 저주받은 정신병원의 복도를 배회하라는 선고를 받고 영원히 낙인이 찍혔습니다. 6. 곰준의 전설 차박과 목가적인 풍경으로 유명한 조용하고 외딴 마을 보성에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준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준은 다른 반 친구들의 개인과 농담에도 관심을 두지 않는 외로운 소년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돌세이 레퓨지오라고 알려진 맑은 개울에서 다이빙을 하며 하루를 보내는 동안 준은 혼자 수영하고 자신의 생각에 잠겨있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한 번은 다른 유아들이 냇가 반대편에서 소년을 염탐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준의 몸은 두꺼운 털로 덮여 있었고 등 아랫부분에는 몸의 흔들림에 따라 미묘하게 움직이는 꼬리가 나타났다. 그 차이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즉시 그의 동료들은 그를 곰준이라는 별명으로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잔인하게 그의 꼬리를 잡아당기거나 만져 소년이 갖고 있던 소외감과 외로움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준은 마음이 아파 아버지에게 위로를 구했고 눈물을 참으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고했다. 그는 도발의 고통과 치욕에 압도되어 더 이상 개울로 돌아가고 싶지도 학교에 다니고 싶지도 않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 몸은 곰의 몸이고 힘은 곰의 힘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다시 나를 자극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그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결심으로 흐느끼며 선언했습니다. 준의 아버지는 상황에 절망하면서도 그를 위로하려고 애썼지만 아들이 겪고 있는 깊은 고통을 덜어주기에는 애정의 말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곧 깨달았다. 준은 더 이상의 고통을 겪지 않기로 결심하고 누구도 감히 방해할 수 없는 산으로 피난처를 찾아 떠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아버지는 무거운 마음으로 아들의 결정을 마지못해 받아들이고 만약 돌아가고 싶다면 조개 껍질을 연주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악기의 틀림없는 소리는 아들이 돌아왔다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보성 전역에 무서운 소문이 퍼지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장로들은 상기스루로 모험을 떠난 사람들은 다시는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밤 동안 고통의 비명소리가 나무들 사이에서 메아리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털이 많은 몸과 꼬리를 가진 특이한 생물이 산책로를 배회하며 다가오는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을 포착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 생물은 사납고 고독한 모습을 암시하여 잠보곰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준의 아버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들의 운명에 대해 말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전설이 자신의 최악의 두려움을 확증해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지 주민들에게 산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조언했을 뿐이며 그 지역을 안전하게 건너려면 조개 껍데기 소리가 필수적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신비한 짐승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보살펴도 길을 따라다니는 수수께끼의 인물이 실제로 산의 안개와 악몽 속에서 영원히 길을 잃은 사랑하는 아들 준인지는 누구도 확인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어떻게든 경고로 다른 생명을 살려냈지만 버림받은 아픔과 모욕에 대한 잔혹한 기억을 결코 떨쳐내지 못하고 전설과 그림자에 쌓인 수수께끼를 남기고 준을 사라지게 만들었다. 7. 유령 승객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활기 넘치는 항구 도시 부산에는 수십 년 동안 운전자와 승객을 괴롭힌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이는 보도와 거리, 특히 구시청 주변에 나타나는 유령 승객의 전설이다. 고요한 밤, 상자와 꽃다발을 들고 나타난 소녀의 모습이 부드럽지만 우울한 목소리로 택시를 불러 해운대 동네로 가라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수수께끼의 여행자는 어두운 길의 환경과 대비되는 유쾌한 대화를 나누며 친근한 태도로 경주를 시작한다. 그러나 여행이 끝날 무렵에는 색다른 일이 일어난다. 내릴 때 요금은 2만원권으로 낸다. 평소 2,000원 안팎인 평소 가격보다 훨씬 비싼 금액이다. 놀란 택시 운전사가 정확한 잔돈을 돌려주지 못하자 승객은 차액을 보관하고 다음날 잔돈을 정산하기 위해 다시 오라고 조언합니다. 다음날 아침, 지정된 주소에서 승객을 태우던 운전자들은 설명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한 남자가 그 장소에는 젊은이가 살지 않는다고 알려줍니다. 대화 중에 그들은 의문의 승객에 대한 묘사가 소문에 따르면 3년 전 치명적인 사고로 오빠를 잃은 비극적인 상실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젊은 여성의 묘사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택시기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2만원짜리 지폐를 확인한다. 이제 그 지폐는 그저 종이 한 장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다른 경우에는 그러한 메모로 서비스 비용을 지불한 후 종이가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뼈로 변해 운전자들 사이에 더욱 많은 의심을 심어준다고 합니다. 종종 그 경주에 참가한 운전자들은 병에 걸리기 시작하고 그들이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를 방황하도록 저주받은 다른 세계에서 승객을 수송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 발현은 상징적인 날짜인 10월 31일과 젊은 여성의 비극적인 죽음을 기리는 날에 특히 자주 나타난다고 합니다. 경찰관과 택시 운전사 모두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후회로 가득 찬 표정을 보았다고 주장합니다. 마치 인생에서 그녀를 괴롭힌 후회가 그녀가 영원한 평화를 찾을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무리와 작별 이 이야기가 당신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한국 민속에 스며든 신비에 대해 생각하게 했다면 이 이야기를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 가족과 공유하세요. 긴장감과 공포가 가득한 새로운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지지가 꼭 필요합니다. 한국의 어두운 이야기와 전설을 따라가는 이번 여행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농담일지라도 모든 사람이 불안한 꿈을 꾸고 불안으로 가득 찬 밤을 보내길 바랍니다. 밤의 어둠이 실제 악몽의 전조가 아니라 이야기의 마법을 위한 배경 역할만 하길 바랍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더 많은 비밀과 미스터리가 공개될 거예요.